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백선 달 차례죠. 이 테마 백선으로 이제 가도록 할게요. 자료를 보시면은 제 백선은 좀 특이하게 100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요약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나죠. 그래서 일단 1번서부터 천천히 이제 들어가는데, 일단 이렇게 보세요. 밑에 이제 제가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정답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딱 들어가기 전에 한번 풀어보시고, 제 강의를 듣고 나서 틀린 거는 다시 이론을 보고요, 맞은 건 넘어가면서 그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을 보시게 되면은 다음 중 그 연결이 가장 옳은 거 되어 있습니다. 총론에는 우리가 나온다면은 3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가 떠요. 근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1번을 우리가 보시면 다음 중 그 연결이 가장 옳은 거. 자, 1번을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경제적 개념은 우리가 CO 들어간다 그랬죠. 자연이 아니라 자산이 들어가야 되죠. 자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리적 개념은, 자, 상품이 들어가면 안 되죠. CO 들어가면 우리가 경제적이잖아요. 그럼 상품이 아니라 자연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세 번째가 맞습니다. 법률적 개념은 토지 정착물은 민법상이고 공장재단 강압자는 중부동산이잖아요. 개별법에 속하니까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번하고 5번을 바꿨죠. 자,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로서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복합부동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됐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 이제 맞히셨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착물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 정착물이라는 거는 가장 옳은 거 이렇게 답을 했죠. 자, 그럼 정답이 4번이 맞죠. 정착물은 4번만 맞습니다. 자, 1번을 왜 틀었냐 들어갈게요. 자, 토지 정착물 중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명의만물을 구비하는 수목, 권한의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까지가 독립된 정착물이다. 근데 국어잖아요. 국어 등은 우리가 이건 정착물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 이건 종속 정착물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에 국어는 종속 정착물이니까 이건 독립된 게 아니다.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이번에 경제 목적이 아닌 수목이라든지 자연생 식물들은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이 되죠. 취급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얘는 취급되는 게 맞는 거죠. 취급된다. 그래서 우리가 취급된다 이렇게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벼와 같이 매년 단위 경작된 경작 수확물 임시적으로 심어놓은 가식 중인 수목, 묘목, 임차인에 대한 설치, 농기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경작 수확물이라든지 가식 중인 수목, 임차인 정착물, 자, 그래서 가수차라고 암기하시려는데, 자, 얘네들은 부동산이 아니죠. 동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다. 정답은 4번만 맞죠. 4번에 보시면은 물리적 훼손이 없이 제거가 가능하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있는 벽시계하고 이 형광등이 있으면 물리적으로 훼손 없이 제거가 가능해요. 둘 다. 그런데 형광등 같은 건 이걸 떼놓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능 효용이 감소될 수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되죠. 자, 그럼 정답이 4번이고요. 자, 아직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자, 우리 이론을 보면 쌍방의 관계가 매도인 매수인 경우는 정착물이 아닌지 분명할 때는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착물로 간주해서 매수인 거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이 2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구성이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자, 토지 용어는 또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자, 우리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3번으로 가볼까요? 3번으로 가시면은 다음 부동산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정답은 딱 하나만 맞아요. 자, 그러면 자, 3번에서 토지 용어가 뜨는데요. 자, 1번에 가시면 자, 기역이 맞죠. 기역 하나 맞는데,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니은은 왜 틀었어요? 우리가 공지와 공한지는 다르잖아요. 자, 여기서는 도시 토지로 집가 상승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는 공한지가 되겠죠. 공한지, 공지가 아니라. 그 다음 디귿번을 보시면요. 자, 이 빈지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간조와 만조 사이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좀 법이 바뀌었긴 해요. 우리가 이제 책에는 만조와 토지 등록 지정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자, 지금 바뀐 거는 우리가 최대 만조 수준에서 우리가 해안선서부터 지적공부 등록될 때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만조와 간조는 갯벌이잖아요. 하여튼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조와 간조 사이가 아니라
어때요? 해안선서부터 토지 등록 지정까지다. 이렇게 좀 고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릴은 자 이렇게 보셨잖아요. 도로에 접속면이 없으면 맹지라고 합니다. 건축이 불가능하죠. 근데 이 대지라는 게 자, 대신할 대자에다가 오지자를 써요. 자, 그래서 이건 자료형 모양의 토지죠. 그래서 공법 시간에 도로에 접속면이 있으면 매매다가 되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셨잖아요. 자, 그러면 건축 우리가 대지란 도로의 좁은 접속면을 갖는 자료형 모양 토지로서 건축법상 건축권을 받을 수 있는 토지라고 보셔야 되죠.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쉰다는 거는 실유자가 들어가고 노는 거는 유자가 들어가니까 미음번은 유지보다는 정상적으로 쉬게 하니까 휴한지가 되고요. 자, 우리가 전부가 손을 안 대게 되면 낮이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에요. 건무지가 낮게 평가되니까 건무지가 싸게 평가되죠. 근데 건무지가가 될 수 있는 건 예외적으로 규제를 강화했을 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하거나 건물이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를 강화했을 때 건무지가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와 이행지는 자, 이건 조금 이렇게 편법을 조금 바꿔봤어요. 후보지는 항상 지역 상호간이라는 게 나오죠. 상호간이 나오고 이행지라는 것은 이행지는 지역 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편법을 약간 바꿔봤는데 자, 우리가 후보자 상호간에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후보지는 상호간 나오고 이행지는 내 나온다 이렇게 본다면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용도지역, 특지, 농지, 임지지역 내잖아요. 전환되고 있으니까 이행지라고 하시겠죠. 틀렸다. 그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택이 좀 바뀌었다 그랬죠. 주택이 바뀌어서 우리가 주택의 유형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4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건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맞춰야 되냐면 우리 그 문제 위에 주택의 분류로 가볼게요. 제가 단독과 공동은 공동주택은 연세대 기숙사가 있고요. 단독은 반대죠. 그럼 다가구는 단독이고 다세대는 공동이다. 자, 4계층 이하가 연립 다세대, 3계층 이하는 다가구 다중. 자, 660을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올해 6월달서부터 다중도 660으로 바뀌었습니다. 330이 없죠. 그럼 다 660이에요.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 그럼 5계층 이상 나오면 무조건 아파트. 초가 나오면 연립. 독립주거 형태가 아닌 경우는 다중. 19세대 이하가 다가구가 되겠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우리가 300세대 미만이다. 제 동생이 300이라는 애가 있는데, 자, 300이가 어때요? 이 도생이라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의 줄임말이거든요. 그 도생은 300이는 연세 원룸에 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4번 문제를 풀어본다면, 자, 주택에 대한 분류죠. 자, 그럼 4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4번에 1번을 이제 우리가 틀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연립이 나오면 무조건 초과예요. 연립이 나오면 초과다. 자, 그렇게 본다면 초과가 틀렸겠죠. 4번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연립 나오면 660 맞아요. 층수가 4계층이어도 맞는데, 자, 중요한 거는 660을 초과하죠. 이하가 아니라 초과다. 연립 나오면 무조건 초과예요. 660제곱미터 초과. 이걸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갑니다. 2번. 다가구 주택은 주택수는 층수가 지하층 제외하고 3계층 이하는 맞습니다. 19세대 이하 맞아요. 근데 항상 330 나오면 안 되겠죠. 330. 다 660입니다. 660제곱미터고. 자, 다가구는 공동이 아니라 단독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그것도 틀었죠. 그래서 다가구는 단독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3. 다세대 주택은 주택에 쓰는 한 개동의 마당 면적이 330. 이거 들었죠. 다 660이잖아요. 660이고 층수가 5계층이 아니라 4계층이야. 그럼 4번만 정답이 됩니다. 자, 4번을 주의 있게 보실게. 다중이 660으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다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이 다수의 장기간 거주를 하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는 게 키포인트죠. 면적은 660 바뀌었죠. 3계층 이하 4번이 정답이고요. 도시형 주택은 300세대가 아니라 350이면 300세대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토지 용어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은
여러 가지 문제를 보느니 딱 한 문제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5번을 제가 딱 예상 문제로 찍었는데요. 자, 우리가 5번을 한번 가보죠. 자, 5번만 딱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토지 특성은 정리가 됩니다. 자, 5번 들어가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총론이 딱 나오는 세 문제가 배정이 된 부분이죠. 자,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부중성 때문에요. 우리가 땅은 제한돼 있어요. 그럼 조방화가 아니라 집약화 시켜야죠. 집약화가 맞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영속성이 있어요. 장기 투자예요. 오래 갑니다. 자본이득, 소득이득. 2번이 정답이죠. 2번이 정확하네요. 정확한 정답이고, 그 다음에 3번에 소모라는 게 뜨면 영속성을 생각하세요. 자, 토지는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소모를 전제한 재생산 사고방식이 이용될 수가 없다는 건 부중성이 아니라 영속성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국지화라는 건 뭐예요? 지역으로 국한됐다는 건 지역마다 다르니까 부동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우리가 채용을 해.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채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해서 총론을 마무리하죠. 자, 근데 이제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수요 공급이에요. 자, 수요 공급도 이제 테마로 간다는 거죠. 백선이. 그래서 100문제를 정리 꼭 주의 있게 우리가 하나씩 봐야 됩니다. 자, 백선에서 제가 잡아드리는 게 수요 공급에서는 유량과 저량이에요. 자, 편법도 약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셔서 수요 공급 파트는 나온다면은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뜹니다. 근데 첫 번째 스타트가 유량 저량이에요. 유량 저량. 그래서 유량 저량을 제가 6번에 넣었죠. 그 다음 이제 7번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 유량과 저량으로 가볼게요. 유량은 일정 기간이고요. 저량은 일정 시점입니다. 네, 플로우라고 하고요. 얘는 우리가 스탁이라고 하죠. 스탁.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편법을 잠깐 이용한다면 저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이 들어가잖아요. 일정 시점. 점. 그럼 저량. 그럼 시점이죠. 유량은 일정 기간이겠죠. 일정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편법이, 자, 제가 이제 새로 만든 좀 편법인데요. 암기법이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이렇게 잡으세요. 제자가 부인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제자분하고 결혼하셨는데 통화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통화량이 많았습니다. 통화량이 처음 나왔어요. 우리 시험문제. 자, 이론은 제가 갔죠. 암기법을 가능할거든요. 유량은 유, 변신장소 거기임, 이렇게 변신장소 거기임 이렇게 암기하신다면, 물론 우리가 뭐 국민청생산이라든지 나와 있는 제가 추가적으로 낸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까지 안 떴거든요. 국민청생산. 그래서 통화량까지 나왔으니까 우리가 보는데요. 저가 저량이에요. 저량. 자, 재고라든지 자산은 자본도 들어가죠. 부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치, 부채, 인구 나오면 무조건 저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박스를 친 게 지금까지 기출됐던 음악들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저량을 찾는 게 좀 빠르겠죠. 자, 유량입니다. 유량. 자, 우리가 언더우먼하고 슈퍼맨하고 같이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변신하는 장소. 어디야? 변신 장소 어디야? 변신 장소 거기임.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변화량들은 다 유량이에요. 변화량. 자, 우리가 기존 주택과 신규 중에서 기존 주택은 저량이고 신규는 유량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장은 장기를 얘기하고요. 단기가 저량이고 장기가 신규는 유량이죠. 소가 소득이에요. 소득은 임금이라든지 소득 이런 거 나오면 다 이걸 찍으십시오. 자, 변신 장소 거기임. 거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유량이고요. 자, 기가 단기예요. 이게 좀 어렵게 나왔어요. 단기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의 순수익을 얘기하거든요. 순이익. 그 다음에 임대료가 나오면 다 저량이 되죠. 자, 그래서 연기 어려우실까봐 제가 이제 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좌측은 다 저량이고 우측이 다 유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6개가 되겠죠. 둘, 넷, 여섯. 그래서 가봅시다. 저는 재고, 자산, 제자, 가치가 빠졌죠. 자, 부인입니다. 부채가 아직 안 나왔어요. 자가 자본이죠. 자, 였습니까? 부인입니다. 인구 들어갔죠. 주택보급률은 조금 제가 집어넣는 건데 이건 아직까지 안 떴는데, 주택보급률은 일정 시점에 따라서 보급률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거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유 변신 장소 거김. 자, 그러면 우리가 장소의 소득이 수입이거든요. 자, 수입이 1,000만 원 벌어요.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기간에 따라 다르잖아요. 수입, 임금, 소득 이런 거 나오면 변신, 신규잖아요. 그죠? 영업 경비도 나왔긴 했는데 이거 나가는 돈이니까 이것도 유량이죠. 국민총생산 1년 동안에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지고요. 자, 7번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7번을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1번하고 5번이 갈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7번은 어떤 테마냐?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고요.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 변화예요. 자, 그래서 수요의 변화하고 수요량의 변화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양을 찾는 게 빠르죠. 이게 가격이잖아요. 그럼 아파트를 물어봤으니까 아파트의 가격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가격이 나와 있는 건 우리가 2번 아파트 임대료도 가격으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갑니다. 3번도 들어가죠. 아파트 가격. 근데 주의하실 게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아직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라 예상을 해요. 그러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잖아요. 가격 이외고요. 오피스텔은 다른 재화에 대한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2번 아니면 3번인데 3번을 보니 수요 변화의 건축기술이 발달하는 공급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2번만 정답이 되겠죠. 이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수요 변화는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아파트 다른 거니까 다른 재화의 가격이 들어가고요.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우리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8번에 균형의 이동을 냈어요. 특히 이제 8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소득 변화와 다른 재화에 대한 가격 변화가 헷갈리잖아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8번을 가시면 A가 이제 소득이 변했어요. 소득이 변하면 같이 움직이면 정상제고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제거든요. 그럼 한쪽이 감소했더니 한쪽이 감소했어요. 그럼 이건 정상제로 봐야 돼요. 그 다음 자 A의 가격이 5% 상승했다. 그럼 A가 가격이 비싸지면 B를 많이 샀다. 그럼 이거는 대체제고 C는 줄었다. 보완제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9번은요. 자 조금 제가 문제를 돌려냈습니다. 뭐냐면 열등제라는 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에 제가 하게 되면 실수를 하시는 게 자 거기 안에 있는 열등제가 단 열등제라 해당한다라는 것을 체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열등제가 키포인트거든요. 사실상. 자 그래서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잖아요. 자 갑시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9번을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뭐를 물어봤냐?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몇 개인가? 열등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격이 있고요. 양이 있으면은 가격은 안 바뀌죠. 가격 만약에 100원이다. 안 바뀐 상태에서 자 갑니다. 이 상태에서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있다는 건 가격 이외의 변화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나와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이동했다라고 한다는 건 가격 이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수요가 우측은 수요가 증가한 거잖아요. 우측은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가봅시다. 아파트 가격 하락이다? 이건 아니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파트가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우하향하는 상태에서 가격이 여기서 여기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지 가격이지 이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아까 봤지만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은 공급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겠고요. 자 사회적 인구 감소인데 자 이건 감소니까 수요가 감소하니까 좌측 움직이겠죠. 자 대체재와 나는 같이 움직여요. 대체 가격 하락하면 내게 하락하니까 이것도 좌측이고요. 아파트 선호도 감소도 좌측입니다. 수요자의 실제 소득이 증가하는 게 우측이죠. 들어가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열등제라고 했어요. 열등제. 열등제는 자 소득과 수요량이 반대입니다. 그러면 자 소득이 증가한 상태에서 열등제 사겠어요? 중고품 같은 거 안 사죠. 그럼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 됩니다. 열등제라는 게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이렇게 염두에 보시고요.
자, 그러면 정답은 두 개예요. 뭐냐?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우리가 공급을 수요를 늘리니까 우측으로 이동한다.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할 것 같다. 그럼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수요를 늘려야 되잖아요. 정답은 두 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12번은 우리가 이제 10번은요. 함수 관계를 얘기했죠. 별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가 딱 두 개 떠요. 얘랑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에서 우리가 계산 문제가 탄력성에서 뜨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 뜨니까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5번을 예상 문제를 넣었죠. 그래서 15번하고 그 다음에 10번이 이렇게 합니다. 자, 10번은 이제 균형이에요. 자, 균형은 이제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고요.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최초의 균형하고 변동을 세팅해서 그냥 바로 그냥 직결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이 연습했잖아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계산이 두 문제 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두 문제 뜨기 때문에 요 10번 문제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수요함수가 바뀌었죠. 공급함수가 그대로 있어요. 그죠? 우리가 공수, 공급과 수요를 같게 하죠. 이게 변하잖아요. 공급과 수요가. 그럼 균형 정도 이동을 하겠죠. 그럼 세팅을 합니다. 자, QS는 C 플러스 4P는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고 수요가 바뀐단 말이에요. 수요가. 그래서 QS C 플러스 4P는 그대로 있고 수요 함수가 바뀌어요. 자, 그러면 QD1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100 마이너스 2P죠. 100 마이너스 2P고 자, QD2로 가볼게요. QD2. 자, QD2는 얼마예요? 80 마이너스 3P가 되죠. 자, 그럼 같게 하면 세팅을 하죠. 세팅을 하게 되면 얘랑 지우면 얘를 같게 합니다. 자, 그러면 C 플러스 4P는 100 마이너스 2P가 되니 이게 넘어가면 더해지잖아요. 6P는요. 100 마이너스 90은 100 마이너스 10은요. 90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P는 15가 되겠죠. 15가 돼서 자, 이걸 아무데나 대입시키면 되겠죠. Q에다 우리가 대입시키면 15를 여기다 대입시키면은 30이니까 빠지면 70이 되겠죠. 양이 이렇게 해서 가격 원래 15, 70이었다. 이렇게 세팅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같게 하죠. 같게 한다면 자, 갑니다. C 플러스 4P는 80 마이너스 3P가 되죠. 넘어가 합쳐지니까 7P잖아요. 숫자는 빠지니까 70이죠. P는 10이 되겠죠. 되면은 이걸 넣게 되면은 40에다 10을 더하니까 50이잖아요. 양은 50으로 바뀌었죠. 그럼 가격은 15에서 10, 5가 하락했고요. 양은 70에서 50, 20%가 감소했죠. 이렇게 해서 꼭 계산 문제는 한 문제 정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11번은 이제 균형이에요. 자, 균형은 이제 제가 암기 노트도 참고하시면서 같이 들어가겠는데요. 자, 일단은 균형이 한쪽만 이동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둘 다 움직일 수 있는 게 11번에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1번에 보시면은 예전에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균형점의 이동입니다. 한쪽만 이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불변이 나오면 무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번에 보시게 되면요. 자, 불변을 무조건 무시하세요. 그럼 공급이 불변인 거 무시하고 다른 거 보는 거죠. 균형가격의 양은 수요가 감소한다. 자,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제가 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따라 움직인다 그랬죠. 그럼 가격은 하락, 양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로 가셨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뭐가 불변이에요?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증가하죠. 공급이 증가하면 양만 따라가잖아요.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공급은 증가, 균형량은 증가했지만 양은 하락한다. 가격은 하락, 양은 증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3번에 보시면 균형 상태에서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한다고 하셔야 되죠. 자, 4번을 보시면은 같이 동일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4번에 보시면 자,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똑같대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같은 방향이니까 무조건 양은 따라갑니다. 우측으로 하니까 양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니까 가격은 알 수가 없다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5번을 보시면요. 자, 수요가 증가했는데 공급은 감소했다는 건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양쪽으로 알 수가 없죠. 가격은 수요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죠, 여러분들.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다 보니까 한쪽은 우측이고 한쪽은 좌측이니까 양은 알 수가 없는데 가격은 수요에 따라가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하니까 공급도 감소하면 마찬가지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5번은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알 수 없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12번이 이제 균형의 변동입니다. 탄력성에 따라서 완전히 붙을 때는 한쪽이 불변이고요. 한쪽이 불변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에 따라서 탄력적이냐 비틀어적이냐에 따라서 그 상대편의 변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자, 일단은 제가 12번 들어갈 차례죠. 자, 12번을 보신다면 이렇게 봅니다. 자, 이론에서 보시면 옳은 걸 이제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1번에 자, 수요가 완전 B죠. 완전 B는 서 있잖아요. 서 있으면 밑에를 찍어버리니까 양이 불변입니다. 양이. 그래서 어떤 변화에 따라서 자, 수요가 완전 B라면 완전 B타로 찍으면 서 있기 때문에 양은 불변이고 가격이 변하죠. 자, 그러면 자, 가격과 양 중에서 양이 불변이라고 하셔야 돼요. 양이 불변. 근데 어떻게 돼요? 양은 증가했다니까 무조건 내리셔야죠. 그죠? 양은 불변이다. 그러면 자, 고쳐드립니다. 자, 그래서 완전 비틀어적이 나왔다. 그럼 양은 불변으로 하셨는데 틀렸어. 그럼 무조건 다른 문제로 가야 되죠. 그럼 우리가 차근차근 해볼게요.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겠죠. 자,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양은 불변이고 가격만 하락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불변이다. 이렇게 하셨어야죠.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수요가 상대편이 공급이 이제 아까 요건 수요였죠. 공급이 완탈이다. 완탈이면 완전히 누워 있잖아요. 자, 그럼 완전 탄력적은 완전히 누워 있으니까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한다면 가격 변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격하고 양 중에서는 가격은 일정하다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서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맞다고 해서 끝까지 봐야 돼요. 자, 수요가 감소합니다. 자, 수요가 감소하면 양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가니 거래량은 감소하죠. 양이 증가하는 건 아니죠. 여기를 물어봤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나왔네요. 3번에 보시면은 수요가 감소가 먼저 나왔죠. 그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상대편의 탄력을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수요 감소했을 때 완전 비탈적이에요. 공급이. 그럼 공급이 완전 B라는 건 서 있잖아요. 완전 비탈적이죠. 그러면 서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하고 양 중에서는 밑에를 찍으니까 우리가 양이 불변이죠. 가격만 변하는 거죠. 그럼 수요 감소하니까 자, 어때요? 수요가 이렇게 해서 감소하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정확하네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양만 줄어들지 않는다니까 거기서만 캐치를 하신 거죠.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더와 덜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양이 안 나왔고 가격만 나왔거든요. 양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두 문제를 풀면서 같이 우리가 도와드릴 텐데요. 감당. 자, 우리가 12번 하고 있죠. 자, 12번에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수요가 증가를 할 때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하잖아요. 상대편의 탄력도에 따라 틀어지죠. 탄력적이라는 거는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양의 변화가 더 큰 거죠. 양의 변화. 그래서 가격은 좀 덜 상승하고 양이 더 증가하겠죠. 그죠? 그럼 가격이 덜하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이 덜 상승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탄력적일 때는. 그다음에 이제 5번을 보시면은 비탄력적이잖아요. 자, 그럼 비탄력적이면 서 있잖아요. 그럼 가격과 양 중에서 자, 수요가 증가하는데 상대편이 비탄력적이에요. 가팔라요. 그럼 가격 변화가 크잖아요. 비가더라고 그랬죠. 가격은 더 상승하고 양의 변화는 적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탄력적일 때는 비가더로 암겨도 돼요. 비가 가격이 더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양은 아직까지는 안 떴습니다. 근데 제가 양까지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보통 백선이라는 거는 적중 예상이잖아요. 그래서 양을 안 냈기 때문에 제가 가격까지만 간게 된 거죠.
이렇게까지만 마스터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탄력성으로 들어갈게요. 자, 탄력성은 우리가 테마 이제 보고요. 이 탄력성에 대한 거는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그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문제로는 제가 13번으로 달아놨죠. 13번으로 달아놨기 때문에 자, 거기서부터는 이제 내용을 차근차근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별로보다는 점수 이 번호별로 이제 우리가 저랑 따라오시면 돼요. 테마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수연, 수요, 공급, 공급 이렇게 테마를 했기 때문에 자체 그 총론, 수용급이 중요한 건 번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13번에 대한 거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